이 대형 화물차는 교차로에서 동력이 부족해 굽어진 곳에 차를 멈췄습니다. 뒤따르는 대형 화물차는 충분한 공간을 보고 빠르게 전진했습니다. 비록 이 구간이 위험해 보였지만 운전자는 기술과 차량 성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좁아서 한쪽 바퀴가 도로에 빠졌습니다.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어 주변 사람들이 돌을 깔아 도와주었습니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돌 위에서 후진하며 방향을 조정해 바퀴를 도로 위로 복귀시켰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회전할 때 차량의 앞부분이 도로 경계석에 가까워졌고 배수로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후륜이 경계석 위에서 마찰하면서도 떨어지지 않도록 제어하며 결국 차량의 앞부분을 안전하게 회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더 좁아지면서 화물차는 추가적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차량이 꺾이는 순간 뒤쪽에 있던 차량들 또한 교통체증을 일으키며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침착하게 핸들을 조작하며 차량을 천천히 이동시켰고 주변의 도움 덕분에 결국 원활하게 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숙련된 기술과 주변의 협력이 함께 어우러져 어려운 상황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CCTV에 포착된 아찔한 순간이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여성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어린 소녀를 태우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전거가 주행 중 소녀가 갑자기 자전거에서 떨어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한 SUV가 출발하였고 소녀가 떨어진 위치는 SUV 운전자의 시야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SUV 운전자는 땅에 떨어진 소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장면을 바로 뒤를 돌아본 엄마가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자전거를 던져두고 즉시 비통한 비명소리를 지르며 SUV 운전석으로 달려가 사람을 쳤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때 차량 소유자는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후진하려 했습니다. 이 행동은 소녀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녀의 엄마는 재빨리 SUV의 유리창을 두드리며 차량을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수석의 여성은 이상한 상황을 알아차리고 급히 내려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소녀의 엄마는 절박한 비명소리로 구해달라며 외쳤고 그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근처 상점과 지나가는 행인들은 여성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상황을 보러 달려왔습니다. 빨간색 옷을 입은 한 여성이 땅에 엎드려 소녀의 위치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들어 올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여자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다시 달려갔습니다. 이때 차량 운전자는 침착하게 차량 안에 앉아 아무런 상관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SUV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각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차량을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차량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방금 가게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온 친절한 여자가 가게 직원들과 함께 달려왔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구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중국인은 정말 단합된 민족입니다. 한 사람의 어려움에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차량을 들어 올린 덕분에 소녀를 성공적으로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후 의사의 치료를 받은 소녀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조 활동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돌아오고 좋은 사람이 평생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중국인들입니다. 이 영상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포착한 장면입니다. 오후 5시쯤 한 여성이 아들을 업고 놀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닥칠 뻔했습니다. 여성은 아들을 천천히 문 앞까지 데리고 갔고 화면은 매우 따뜻한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뒤에서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나이가 어리고 다리가 짧아서 금방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편할 곳을 찾으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몸이 마치 실에 묶인 인형처럼 되어 즉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성과 아들은 함께 무겁게 떨어졌고 여성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옆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급히 다가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고 이때 아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손자를 일으킨 다음 여성의 의식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움직이지 않았고 할머니는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 후 여성의 남편이 급히 달려왔고 그때 여성은 마침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여성은 큰 문제는 없었지만 왜 갑자기 기절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며칠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목을 감고 대뇌에 산소가 부족해 기절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볼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대형 화물차 운전자가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갑자기 흰색 승용차를 만났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앞에 정차해 있어서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승용차 옆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트레일러 방향을 조정해 옆길로 후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공간이 없어 승용차 쪽으로 계속 후진하게 되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 후진하자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자신의 트레일러를 옆길로 돌려 도로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며 트레일러를 좁은 길로 넣기 위해 애썼습니다. 결국 트럭의 앞부분이 돌면서 도로가 다시 원활해졌습니다. 이 대형 화물차는 길이 너무 길어 작은 다리의 구부러진 부분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몇 명의 작업자들이 차량의 바퀴를 보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리 가장자리를 따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동한 덕분에 대형 화물차는 무사히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대형 화물차가 출고를 위해 공장을 나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화물을 장착한 상태에서 목적지로 가려는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결국 대형 화물차는 공장 내부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공장 내부는 산길처럼 꼬불꼬불하고 길이 좁아 보였습니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기술이 뛰어나서 차량을 조심스럽게 조종해 공장 내부의 복잡한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골목에서 많은 차량들이 도로를 막고 있어 원래 넓었던 도로가 매우 좁아졌습니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주변의 화물차들을 피하며 공장 내부로 후진했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들이 계속해서 대형 화물차 운전자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결국 차량이 원활하게 공장 내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교통 상황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남자아이는 땅에 있는 닭사료를 집어올린 후 공중전의 달인인 수텁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로 할아버지 집 앞에서 이 닭과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이 털이 쭈뼛한 수텁은 평범한 닭이 아니라 싸움 닭의 챔피언이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수차례 수탉을 차려고 했지만 수탉은 매번 능숙하게 피했고 공격하면서도 손쉽게 점프하여 남자아이의 몸에 발을 걸어 남자아이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이를 악물고 계속 수탉의 가슴을 발로 차며 힘을 다해 공격했지만 수탉은 점점 더 용감해 보였습니다. 같은 종족끼리 싸운다면 적어도 10여 마리의 싸움 닭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공격을 피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남자아이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닭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마른 닭을 끓이면 10년 된 닭보다 맛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맛있는 닭고기를 먹으려면 정확히 치명적인 부위를 맞춰야 했습니다. 황사범의 광주 무용발을 배우지 않은 이상 이 닭을 잡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 남자아이는 닭을 장작더미로 몰아넣고 이 싸움 닭을 잡아들어 땅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닭은 안전하게 착지한 후 도망갔습니다. 남자아이는 이제 닭을 추격할 수 없었고 닭은 밤에 물에 담길 형벌을 피하기 위해 후원으로 도망쳤습니다. 에이! 웨이팅 차량이 교차로에서 갑자기 유턴하여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장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웨이팅 차량의 여성 승객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법원에 고소해 30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교차로에 유턴 표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원래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턴한 차가 나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주행해야 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웨이팅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오토바이가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웨이팅 차량 운전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건 후 경찰은 웨이팅 차량 운전자가 암 환자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70대의 부모와 아직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웨이팅 차량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해 85만 위안의 보상금을 받았고 사망자의 가족에게 1만 2천 위안을 지급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습니다. 교통경찰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웨이팅 차량 운전자가 유턴할 때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피하지 않아 주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규정된 차선에서 주행하지 않아 보조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웨이팅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죄로 유죄 판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여성 승객은 여전히 불만을 품고 웨이팅 차량, 자동차 회사, 오토바이 운전사, 오토바이 가족을 법원에 고소하며 30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 당시 여성이 임신 중이었고 불편함을 느껴 병원에 입원했으나 결국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성은 이 아이가 시험관 아기였으며 35세의 나이에 8개월 동안 20만 위안을 들여 이 아이를 얻었기에 금전적으로는 어떤 보상도 바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이팅 차량 운전자는 법원의 판결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오토바이 운전사의 아내는 침통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며 웨이팅 차량 운전사와 이미 책임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사 측에 4만 8천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보험회사는 5만 9천 위안을 지급했습니다. 웨이팅 차량 운전사가 지급한 3천 위안의 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었고 시험관 아기 관련 비용은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향 전환은 일반적인 대형 화물차 운전사에게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두 명의 작업자가 대형 화물차의 뒤에 큰 철제 체인을 묶고 크레인 기사에게 지시하여 방향 전환을 도왔습니다. 크레인은 작업에 협조적이었으며 대형 화물차의 절반이 방향을 바꾼 상태에서 크레인 덕분에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화물차는 급커브를 지나야 했고 커브가 너무 급해 평평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차량의 뒤쪽이 벽에 닿고 앞쪽은 절벽인 상황에서 운전자는 매우 신중하게 차량을 조정하여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결국 차량은 안전하게 회전하여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러셴형의 경사진 철도는 비현실적입니다. 화면에서 러셴형 철도는 기차가 산을 감싸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이런 철도는 기차가 탈선할 위험이 큽니다. 3D 만화에서도 복잡한 경로를 다루기 어려움을 알 수 있으며 기차가 내려올 때도 위험이 따릅니다. 이는 러셴형 도로의 사용 불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CCTV에 기록된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네티즌들이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 중 발생한 화재는 더욱 주의를 요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의 점검과 유지 보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소유자들은 충전할 때 항상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준수하고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충전 중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충전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중요하며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보험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사고 원인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보험 제도나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소유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정책 개발은 향후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협력하여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